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대통령이 구속 석방되자 민주당 지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아수라장, 뭐 초상집, 패닉, 발칵, 뭐 쇼크, 뭐 이런 모든 용어를 다 동원해도 될 정도인데요. 왜냐하면 그들의 시나리오에는 이게 없었어요. 대변수가 지금 터진 겁니다. 큰일 났다. 상황 뒤집힌다. 이런 걸 그들이 스스로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촛불 비상행동 그거를 이제 크게 확대하는 쪽으로 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금에 이제 몰려가 가지고 이제 이들이 정치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 같아요. 일종의 그 데모를 할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예고편이 나오네요. 그들도 물론 움직이겠죠. 여기서 뒤집어지면요, 민주당은 망합니다. 이재명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다시는 이제 햇빛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을 저들이 잡지 못하면은 대선도 없잖아요. 그럼 이재명은 그냥 사법 처리된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놀랍게도요,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이 지금 일각체제 비슷하게 되어 있잖아요. 혼자서 지금 독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선이 열린다 해도요, 후보 자리를 빼들 수가 없어요. 이재명에게서. 그래서 이 비명들이 가만 보니까 시간을 버는 게 좋겠거든. 그래서 이들도 은근히 말이죠. 말로는 윤 대통령을 비난해도 실질적으로는 시간을 지금 벌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헌이라고 하는 고리를 갖고 이재명을 압박을 하고 있고 은근히 대통령 탄핵 되는 것보다도 안 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조기 대선보다는 정상 대선 혹은 개헌이 우선이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갖는 그쪽에 비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 분위기가 지금 난리 났죠. 그래서 이재명은 얼굴 사색이다, 똥색이다 이런 말 하는데 와 진짜 완전히 사색입니다. 아, 그 이재명의 찍힌 사진 여러분 다 보셨죠? 완전히 그냥 얼굴에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의총을 열고도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라고 합니다. 뭔가 이제 꼼수를 갖고 준비하고 있을지 몰라요. 과거 죽었다 살아난 인간 아닙니까? 권순일이라고 하는 정말 부패한 대법관에 의해 가지고 살아난 인간인데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제가 민주당 그 동정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범무당당한 윤 대통령입니다. 전혀 굴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투쟁하겠다, 싸우겠다라고 했던 게 진정성이 있었고 결국 그것이 국민들을 이렇게 세웠다, 계몽이 되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어디 뭐 감옥에 있다가 나오신 분 같지가 않죠. 예. 자,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얼마나 지금 발칵 뒤집어졌고 패닉한 상황인지 한번 보시죠. 노정면, 여기는 YTN 기자, 거기 노조위원장 출신이죠. 자, 검찰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인했다. 특수본 내란 수사에서 언뜻 보이던 일부 검사들의 자구 노력을 심우정 총장 등 수뇌부가 걷어찼다. 검찰은 윤석열 졸개가 확실하다고 대국민 선언해버렸다. 국민의 반격을 감당 못할 것이다. 말이 안 되는 게요. 지금은 이 국민이라고 하는 게 우파 쪽에서 애국 우파 자유보수 쪽에서 말하는 국민이 더 커요. 니들 말하는 국민하고 우리가 말하는 국민하고 한번 대볼까? 라면요. 이쪽 국민이 작아요, 오히려. 그래서 지금은 국민 이야기를 국민의힘에서 열심히 해줘야 되고요. 대통령 변호인단이 많이 언급해줘야 됩니다. 국민은 우리 편이다. 한동훈이 자주 언급했던 국민의 눈높이라는 거 있죠. 한동훈은 요즘 와서 국민의 눈높이라는 말을 싹 안 하더군요. 싹 감춰버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과거 김건희 여사 사태 때 혹은 뭐 그 총선 무렵 때 그 뭐 호주 대사 뭐 그리고 저 뭐 대파 뭐 그리고 황상 뭐 이런 등등 있었잖아요. 그런 이슈 터졌을 때는 그냥 국민의 눈높이라는 이야기로 계속해서 공격을 했거든, 대통령을. 근데 요즘은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높으니까 국민의 과반 혹은 반수 이상이 에,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니까 국민의 눈높이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전부 구라였고요. 얄팍한 어떤 자기 정치를 위한 그 기술이었다. 정치 기술이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진정성이라든가 민주주의라든가 뭐 진짜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박지원도 지금 난리 났습니다. 당신은 개선 장군이 아니다. 내란 수괴다.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손을 번쩍 또 흔들며 인사하는가? 검찰의 계산착오로 잠시 풀려나지만 헌재는 당신을 파면할 것이고 형사재판부는 사형 선고 혹은 무기징역을 선고할 것이다. 희망 고문입니다. 이들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희망 회로예요. 행회죠, 행회. 그렇지만 실제 불행의 회로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 민주당이 지금 완전 융단 폭격이 들어갈 겁니다. 자, 사형 선고 혹은 무기징역을 당할 사람은 오히려 그쪽에 많을 거요.
박지원이 본인이 또 그래 될 수도 있고, 박지원도 사실 이거 더 캐면 여기도 엄청난 흑막이 있는 인간이거든요. 이들이 또 역사와 국민을 팔고 있습니다. 지금은 역사와 국민이 우파 애국 자유 보수 편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10대, 20대, 30대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역사도 우리 편이고요. 국민도 우리 편이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박원근이라고 있죠. 원내대표였던 인간이죠. 한동안 조용히 있다가 또 한마디 했네요. 자, 윤 대통령, 오늘은 천당 느끼겠지만 기다리는 것은 끝없는 지옥의 나락일 것이다. 자, 여기 보면요. 이런 극언을 했습니다. 이 사람 그 말이 많은데 요 뒤에 요 마지막에 요걸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윤석열은 꼭 파면되고 다음에는 김건희와 함께 다시 동반 구속되며 법정 최고형에 처해진다. 이들이 처음에 저들이 짜놓은 시나리오였죠. 그 시나리오가 지금 완전히 폐기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도 시나리오는 있어요. 그걸 무력화시켜야 됩니다. 그걸 찍찍 찢어버릴 정도로 이제 이렇게 압박을 계속해야 되고 그 분위기를 이제 몰아가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어떤 그거를 퍼볼 정도로 이들이 지금 당황한 겁니다. 급당황 수준이 아니고 난리 났습니다. 그야말로 쇼크 먹고 지금 그 내부가 지금 수습 안 될 정도로 아수라장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번에 구속 석방된 것은 거대한 이슈입니다. 거대한 이슈. 자, 여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더민주 혁신회의. 이제 요거는 제가 정리를 안 해놨군요. 자, 이것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들이 그냥 이대로 가만히 있을 인간들은 아니겠죠. 가만히 있을 인간들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이들은 또다시 이런 식으로 긴급 대응 방침이라고 이렇게 던지더라고요. 탄핵 찬성단체 비상행동, 윤 파면까지 지도부 철야 단식 농성을 한다. 대검에서 뭐 집회를 한다. 뭐 대검 압박을 한다. 아니면은 이 이제 이 비상행동 관련해 가지고 이제 진짜 예전에 그 광화문에서 많이 모였던 그런 집회를 다시 재현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떠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라고, 새는 꺾였다. 대세는 이쪽으로 왔다라고 생각하고 싶네요. 심지어는 이게 추미애까지도 지금 나서서 이러고 있는데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일 겁니다. 제가 읽어 드리면요. 끝에 암울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암울하다. 추미애가 암울하다 할 정도면은 이 상황이 어떤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나도 안 변했다. 징계 청구 시 과거 자기가 법무부 장관 때 그때 아닙니까? 써먹은 수법 그대로다. 기어코 검찰 법기술자들이 윤석열에게 제2차 내란의 길을 터주려고 하는가? 법원과 검찰이 짜고 친 법기술이다. 뭐 이런 말을 하고요. 그리고 심우정 검찰이 일부러 넉장 기소해가지고 법원과 짜고 쳤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심우정 총장이 진짜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 사람 천재네. 한동훈을 능가하는 천재네요. 자, 4년 전 징계 피청구자 윤석열이 썼던 법기술도 그랬다라면서 옛날 이야기를 또 이렇게 들고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도 심우정 총장이 검찰총장이 공수처가 기소 요구한 즉시 기소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검사장 회의로 시간을 끌면서 기소했다. 이런 것들은 미리 윤석열에게 구속 석방을 하기 위한 일종의 밑밥이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적어놓고 있네요. 내란범이 검찰총장 시절 날수로 구속기간 집행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런 어떤 법의 집행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에 암울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암울하다. 신미애가 암울하다 할 정도면 판이 넘어갔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추다르커. 추미애가 보수 전사, 보수 도우미로 불리는데 이번에도 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이번에 엑스맨으로서 추미애 역할을 하는 자들이 곽종건, 그리고 박선원, 홍장훈 이런 자들이죠. 이들이 말 바꾸기 계속하면서 대통령을 오히려 살려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 박범계 뭐 등등 있잖아요. 김병주 이런 것들 박선원 이런 자들이 오히려 엑스맨으로서 제2 추미애 반열에 올라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는 개딸들이 모여 있는 제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하나 걸고 왔는데요. 개딸들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이런 글이 올라가도 장탄식을 늘어놓고 있죠. 지금 우리가 진짜 불회 돌리면 불회는 불행회로입니다. 행복회로가 아니고요. 불행회로 돌리면 5대3 기각이라고도 볼 수 있음. 이들도 5대3 기각될 수도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5명은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이 정도 사안에서 나머지 기각 의견 때문에 다수가 설득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경우 시간이 많이 걸려.
기각 나올 거면 절대 다음 주엔 안 나온다 예상한다. 그러니까 기각이면 다음 주에 선고 안 한다라고 이 친구는 이제 예상하는 거죠. 최악의 경우 2주 더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의견이 도저히 모아지지 않을 경우 그래 다음 주에 나온다는 건 그만큼 명백한 의견 일치라고 보고 이 경우 반드시 파면으로 이어질 거다. 그래서 누리 PD가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14일 그대로 인용 선고가 이루어지면은 이들이 원하는 그림이 일단 조금 힘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뭐 인용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들이 지금 원하는 건 14일 넘기게 되면 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한 주라도 늦추는 게 이 싸움을 완전하게 이길 수 있는 최강의 카드다라고요. 지금 다른 방법 없습니다. 좀 늦추는 게 필요해요. 늦추게 되면 분위기도 계속해서 무르익고 그야말로 9분 응선을 지나서 100부, 10분 응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어쨌거나 탄핵 인용이 확정됐다 그러면은요, 저들 입장에서는 뒤에서 어떤 카르텔이 작용한다라고 보면 그대로 14일 날 선고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5대3 혹은 4대4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14일 날 선고를 못 한다 이런 이야기고 뭐 어쨌거나 계속해서 이렇게 늦추게 되면 좋은 일이 생긴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석방됐기 때문에 국론 분열 및 판결에 영향 주는 걸 조기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다음 주 초에 혹은 14일에 선고 날짜가 공개할 거라 예상한다. 다음 주 초에 선고 날짜 공개하고 14일로 밀어붙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 확실한 건 다음 주 선거는 무조건 8대 0이다. 이런 주장을 개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이죠. 이들 중에 과연 누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해도 됩니다. 다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대통령이 탄핵에서 살아날 가능성이 커졌고 구속에서 풀려났다는 것은 탄핵조차도 풀려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말합니다. 이번 대통령 탄핵은 완전히 탈법의 그야말로 백화점입니다. 위헌도 많고요. 그 안에 요소가 위헌적 요소도 많고 이 사람들이 다 알죠. 분위기만 넘어가 있으면은 뭐 그냥 끝날 그런 사안이었는데 분위기가 놀랍게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을 구하자 쪽으로 급격하게 이 이제 분위기가 바뀌면서 이들이 급당황하고 있을 것이다.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재판할 때 말이죠. 판사의 공정한 어떤 그런 양심을 갖고 재판에 임할 판사들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희망을 지금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지금 민주당 제가 뭐 얼핏 몇 개만 보여드렸는데 어떤 상황인지 이제 짐작 가시죠? 그야말로 거기는 지금 난리 났습니다. 수레장 뭐 이런 상황이죠. 정말 이대로 그런데 두고 보면 안 됩니다. 상황이 뒤집어지면 그들이 또 어떤 짓을 할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번에 이런 사태가 왔기 때문에 완전히 밀어붙여 가지고 끝을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